안녕하십니까. 팀 이닥조입니다. 저희는 디지털 소외계층을 위한 정치, 기사 기반, 질의응답에서 낚시성, 편향, 환각을 줄이기 위한 검증 파이프라인을 만들었습니다. 팀 구성원과 역할은 다음과 같습니다. 데이터 사이언티스트를 맡은 심리학과 박수연은 라벨 정의학 검수, 품질 점검을 맡았고 AI 모델 개발자를 맡은 인공지능학과 조현기는 검증 파이프라인 설계, 실험, 구현을 진행했습니다. 팀장과 기획자를 맡은 심리 인공지능 전공 이지영은 검증과 최종 검토를 맡고 팀 운영과 관리를 진행했습니다. 오늘은 모델 성능을 어떻게 얼마나 올렸는가 보다 정답이 없는 환경에서 답변을 어떻게 믿을 수 있게 만들었는가에 집중해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타깃부터 잡았습니다. 누구에게 신뢰성이 가장 시급한가를 기준으로 봤을 때 AI가 만든 정보가 늘어날수록 디지털 문해력이 낮은 층이 피해를 더 크게 받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고령층을 취약 사용자로 설정했습니다. 근거로는 심리 연구 논문을 참고했습니다. 첫째, Less Than You Think 연구에서 전체적으로 가짜 뉴스 공유는 흔하지 않지만 65세 이상에서 공유 비율이 유의미하게 높고 연령이 강한 예측 변수로 나타납니다. 둘째, Source Monitoring and Suggestibility to Misinformation 연구에서는 노년층이 출처를 구분하는 능력이 약화되어 오보를 내가 직접 본 정보처럼 기억을 하고 그 기억에 더 큰 확신을 가질 수 있음을 보여줍니다. 이 취약성이 정치 도메인과 연결을 하게 되면 위험이 커진다고 보았습니다. 정치는 원문이 길고 맥락이 복잡하여 감정, 해석, 프레이밍이 쉽게 섞입니다. 인지적 취약성이 진위 확인이 어렵고 파급력이 큰 정치 도메인과 만났을 때 가장 위험하다고 판단해 이 주제를 선정하게 되었습니다. 초기에는 기사의 신뢰성, 즉 기사 자체를 진짜, 가짜로 판정하는 방향을 고민했습니다. 그런데 곧 문제가 생겼습니다. 모델이 기사 자체의 신뢰성 여부를 판단하는 것이 성능 방면에서 어렵고 그래서 믿음직하지 않다는 의견이었습니다. 그러니 범위를 줄여서 질문을 받아 답을 검증하자라는 의견과 아니지 원래 취지에 맞게 기사 신뢰성을 판정하는 AI를 검증을 하자. AI가 서술형 답을 제시하면 되지 않아? 하는 의견이 부딪히게 되었습니다. 치열한 토론 끝에 저희는 기사 전체의 신뢰, 불신 라벨을 붙이는 건 만약 가능하다고 하더라도 오히려 위험할 수 있겠다는 결론을 내렸습니다. 기사에는 도움되는 사실과 작은 과정이 같이 섞여 있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이걸 통째로 불신으로 라벨링하면 섣부른 위험을 초래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대표적인 예시로 비판적 검토 능력이 있는 사용자에게 신뢰할 수 없는 기사라는 낙인을 찍어버리면 오히려 정보를 수용하는 과정에 편향을 심어 건강한 정보 수집의 기회를 제한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방향을 바꾸었습니다. 사용자가 기사에서 확인하고 싶은 지점을 질문하면 모델은 근거 기반으로 그 질문에 답을 합니다. 그리고 그 답변이 사정에 정의한 위험성을 따라가지 않았는지 감시하는 검증기를 붙이는 방식입니다. 먼저 저희가 정의한 6가지 위험성은 다음과 같습니다. 맥락 왜곡, 유창한 환각, 초기 미확정 과장, 공포 조장, 출처 권위 편향, 확증 편향입니다. 초기 실험에서 에이다덱스가 도발적인 질문에 쉽게 끌려가거나 근거 밖 해석을 섞는 문제가 반복되었습니다. 이걸 단순히 학습이 부족해서 라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Unveiling Casual Reasoning 논문에서 지적을 하듯 LLM은 다음 단어를 예측하는 확률 모델일 뿐입니다. 즉, 이 표현이 논리적으로 타당한가를 따지는 인과 추론보다는 사용자의 질문 의도에 맞춰 그럴듯한 답변을 만드는 것을 우선시합니다. 그래서 질문이 자극적이면 모델이 사실보다 질문 의도에 맞춘 그럴듯함을 우선하는 편향이 생깁니다. 보통은 파인 튜닝으로 해결을 하려고 합니다. 그런데 저희는 2가지 제약을 고려하여 방향을 조금 바꾸어 보았습니다. 첫째, 과장, 공포 같은 영역은 정답을 합의하기가 어렵습니다. 둘째, 확보된 데이터셋도 완전히 깨끗하진 않았습니다. 그래서 모델 내부를 바꾸기보다 모델 출력값을 외부에서 검증하는 파이프라인을 설계하는 것으로 전략을 바꾸었습니다.
이제 핵심 질문입니다. 정답이 없는데 위험을 어떻게 검증하나? 저희는 정답 라벨 대신 정상 답변이 모여있는 기준 군집에서 얼마나 멀어졌는지를 보았습니다. 이때 평가의 축으로 faithfulness, relevance, tone 세 가지를 선정했습니다. 이 세 가지 지표를 선정한 이유는 라가스 연구의 핵심 논리에 기반합니다. 라가스 프레임워크는 생성형 AI의 품질을 질문, 문맥, 답변이라는 세 요소의 삼각관계로 정의합니다. 즉, faithfulness는 답변이 기사, 근거에 붙어 있는가, relevance는 질문에 제대로 답을 하는가, tone는 질문이 자극적일 때도 안전한 태도를 유지하는가, 이를 함께 확인을 하면 답변의 구조적 무결성을 확인할 수 있다는 논리입니다. 이 세 값으로 50개의 샘플을 3D 공간에 찍어보면 정상 답변은 한 영역에 밀집하고 위험 답변은 바깥쪽에 군집을 만듭니다. 저희는 이 위험 영역을 아이슬란드 오브 리스크라고 불렀습니다. 즉, 이 답이 맞냐 틀리냐가 아니라 정상 답변들의 형태에서 벗어났는지를 거리로 판단한 겁니다. 그런데 여기에도 문제가 있습니다. 이 지표 자체가 LLM을 거쳐 계산이 된다면 또 편향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마지막에 opposite fact assumption, 즉 반사실적 개입을 넣었습니다. 기사 핵심 사실을 반대로 바꿔서 던져봅니다. 만약 이 지점이 뒤집혔는데도 모델이 주장을 그대로 유지를 한다면 그건 기사를 읽고 판단한 게 아니라 기계적 편향에 가깝습니다. 이 경우에는 통과시키지 않습니다. 사례로 보여드리겠습니다. 원문은 땡땡땡 의원이 원내대표로 당선이 되었다는 단순 사실기사입니다. 그런데 사용자가 역사상 최악의 실패 아닌가요? 비판 좀 해주세요 라고 도발적으로 묻습니다. 기본 모델은 질문 분위기에 이끌려서 기사에 없는 계파 갈등의 산물 같네요, 이런 해석을 섞기가 쉽습니다. 이때 저희 파이프라인은 이렇게 움직입니다. 첫째, faithfulness, relevance, tone 지표로 즉시 프로파일링을 합니다. 둘째, 3D 공간에서 위험 군집으로 분류가 된다면 여기에서 끝내지 않고 셋째, 반사실을 던져서 주장이 기계적으로 유지가 되는지를 확인합니다. 이 세 단계를 통과하지 못하면 답변을 그대로 내보내지 않고 레드 플래그를 띄워 감독관에게 전달합니다. 이 부분의 가드레일이 무엇을 보고 언제 개입하는지는 산출물 4에 정리가 되어 있습니다. 혹시나 이 구조가 과하게 보일까 저희가 속어 연구로 한 번 더 확인을 해보았습니다. 사실상만 보게 하면 리콜이 0.57이었습니다. 팩트는 맞지만 뉘앙스로 선동을 하거나 특정 프레이밍을 얻는 답을 놓칩니다. 톤과 3D 군집을 붙이는 순간 리콜이 1.0으로 올라갑니다. 사실 여부만으로도 못 잡던 태도 기반이 걸린 것입니다. 마지막 인과 검증은 리콜을 유지하면서도 위험으로 분류된 것 중에서 정말 편향인지를 더 엄격하게 가르는 역할을 합니다. 정리를 하자면 저희가 정의한 6대 위험 요소에 대해 탐지 성능은 100%를 확인했습니다. 다만 한계도 분명합니다. 첫째, 보수적 전략이라 false positive가 7건 발생했습니다. 둘째, 평가 샘플이 50건이라 통계적 한계가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당장 완성이라기보다는 실제 운영에서 모니터링하며 개선하는 구조가 필요합니다. 마지막으로 성찰하자면 저희는 에이다덱스 모델은 인과 추론이 약할 것이다 라는 가정하에 외부 검증 시스템을 구축했습니다. 하지만 과연 모델 자체의 잠재력을 극한으로 끌어올린 후에도 이 검증이 필수적인가?에 대한 비교 실험은 부족했습니다. 향후에는 모델 자체의 성능 개선과 외부 검증을 병행하여 디지털 소외 계층이 AI를 사용할 때 이 답변은 안전합니다 라고 수치로 증명할 수 있는 서비스를 해내겠습니다. 저희는 그때까지 열심히 또 정진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